최근 중국 과학자들이 달에서 뭔가 특이한 결정체를 발견했어요. 게다가 이 결정체에 말 그대로 핵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좀 더 알아봅시다. 달의 구성 요소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아폴로 미션이 있는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어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우리는 달에 여행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달 연구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 이 분야의 돌파구를 마련했어요. 2020년 12월 중국 과학자들이 달에 창어 5호 탐사선을 보냈어요. 이 임무는 고대 중국 달의 신 창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꽤 시적이죠? 어쨌든 탐사선은 달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갔어요. 표면과 바위를 파는데 며칠을 보냈고 그러고 나서 지구로 돌아왔어요. 총 1.8kg의 현무암, 고체화된 용암 등과 같은 다양한 달의 암석을 수집해왔어요. 네, 그렇게 인상적인 것 같진 않겠지만 사실은 작은 돌파구예요. 왜냐하면 1976년 이후로 우린 어떠한 달 샘플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샘플들은 우리 세계의 역사를 배우는데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알아내려고 수년간 애써왔어요. 예를 들어 달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네, 많은 이론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중 어느 것에서도 제대로 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의 임무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덕분에 과학자들은 마침내 진실을 알아냈어요. 달은 수백만 년 전에 어떤 무작위적인 외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태어났어요. 이 외행성은 화성보다 약간 작았어요. 지구 조각들이 우주로 갔다가 그중 일부가 우리 궤도에 머물렀어요. 그러고 나서 함께 붙어 달을 형성했죠. 무섭게 들리겠지만 사실 달의 탄생은 우리 행성에서 일어난 것 중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만약 이 아름다운 위성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바다는 아직도 작은 웅덩이였을 거예요. 지구의 생명체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놀라운 발견이지만 아직 그게 다가 아니에요. 베이징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수집된 암석들을 연구하면서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희귀한 달 수정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쵸? 그냥 사람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작고 투명한 단결정이에요. 이미 전에 달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했었어요. 이 결정체들은 지구의 가니처럼 화산 활동의 결과로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이 결정체들을 발견한 곳도 화산으로 고통을 받았던 곳이었어요. 12억 년 전에요. 그건 이 작은 게 10억 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결정체가 독특한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지껏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국제광물학협회의 연구원들은 이런 성분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 수정은 또다시 같은 달의 신의 이름을 따서 창어석이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업적이에요. 이건 우리가 달에서 발견한 6번째 미지의 광물이며 중국이 발견한 최초의 광물이에요. 이제 중국은 이런 달 발견을 한 세계에서 3번째 국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수정만이 그들이 발견한 유일한 놀라운 게 아니었어요. 이 보석과 약 14만 개의 다른 달 입자들을 연구한 후 과학자들은 다른 걸 발견했어요. 헬륨-3였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태양과 우리 우주의 다른 별들에게 먹이를 주는 요소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태양을 꺼라, 태양이 불타고 있다 등과 같은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태양을 거대한 불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연소는 사실 핵융합이라고 불리는 완전히 다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자체는 꽤 간단해요. 이 반응 동안 별의 수소는 헬륨으로 변해요. 하지만 이 간단한 과정은 사실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광적인 반응 중 하나예요. 태양 내부에는 진짜로 끓는 입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뛰어오르고 돌진하는 수소 원자핵은 모두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계속 끓고 식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별들만 아니었다면요? 알고 보니 별들이 사기꾼이었어요. 아주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십억 개의 작은 원자들을 잡아 함께 짜낼 수 있어요. 서로 결합하면서 이 원자들은 언급했던 헬륨과 같은 새로운 중원소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주로 많은 에너지를 내던져요. 그렇게 태양은 타요.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퍼뜨려요. 좋아요. 그럼 헬륨-3는 뭘까요? 이건 태양조차도 와 친구야 너 좀 진정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예요.
헬륨3 원자의 융합은 전형적인 핵 융합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방사능과 같이 해로운 것들로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엔 헬륨3가 거의 없어요. 우리 대기 중 그게 퍼져 있는 건 100만 분의 1 정도예요. 게다가 그게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우주로 도망치려고 해요. 아마도 우리에게서 나쁜 느낌을 받았나 봐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최근 이 요소들이 많이 포함된 곳을 발견했어요. 네, 짐작했죠? 달이에요. 태양풍 때문에 지구보다 달의 헬륨3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헬륨3로 달을 강타해와서 지금은 사방에 있어요. 예를 들어 목성이나 토성과 비교해본다면 여전히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지를 잊지 마세요. 참고로 25톤의 헬륨3만으로도 미국에 1년 내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현재 지구상에는 약 3만 5천 톤이 있어요. 그리고 달에는 100만 톤 이상이 있어요. 이 자원들만으로 수천 년 동안 미국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에는 헬륨3가 새로운 연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핵연료보다 나아요. 헬륨3는 유해한 폐기물과 방사능을 남기지 않아요. 더 강력하고 위험하지도 않죠. 다시 말해서 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우리 지구의 혁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멋질 것 같죠? 그럼 뭘 기다리고 있나요? 삽을 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린 아직 별만큼 강렬하고 뜨거운 걸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헬륨3를 사용하기 위해선 엄청난 온도와 압력이 필요해요. 열 원자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린 그걸 만드는 방법을 몰라요. 아직은요. 또 그걸 그 온도까지 가열하고 필요한 압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헬륨3를 정확하게 다루는 방법을 우린 몰라요. 그래서 무한한 양의 헬륨3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그걸 쓸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헬륨3에는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달 자원을 위한 경쟁을 시작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창어 5호가 달에 가장 가까운 면에서 새로운 헬륨3 매장층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경주는 완전히 세계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은 벌써 2024년에 새로운 달 탐사선인 창어 6호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달의 뒷면에서 첫 번째 샘플을 수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달 결정체를 찾는 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했어요. 이 결정체들은 헬륨3를 생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달 결정체들을 지구로 많이 전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지 등등 말이에요. 미래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린 깨끗하고 안전하며 무한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 내부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에서 볼 수 있는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깊은 곳에서 과학자들은 달의 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숨은 층을 발견했습니다. 지각 멘틀 핵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지구와 마찬가지로 달도 지각 멘틀 핵이라는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달의 핵은 지구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지구의 핵은 지구 전체 질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해요. 달의 핵은 질량의 약 1에서 2%에 불과하며 지름은 달 자체 지름의 약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달은 단단한 암석 멘틀에 둘러싸여 있어요. 하지만 이 두 층 사이에는 신비한 끈적끈적한 층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지층은 부드럽고 부분적으로 녹아있으며 바다의 조수처럼 밀물과 썰물을 반복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상승과 하강, 신축과 이동을 반복합니다. 그 움직임은 혼란스럽지 않고 미묘하고 규칙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달이 바다와 대양에 영향을 미치고 중력으로 조수를 일으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역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9호 바다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중력 춤에 반응합니다. 또한 용융층은 매우 흥미로운 광물인 일메나이트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일메나이트에는 지구에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강하고 가벼운 금속인 티타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티타늄은 비행기 부품과 우주선부터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됩니다. 심지어 자전거와 노트북과 같은 일상용품에도 사용되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부식과 열에 매우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달에 일메나이트가 풍부한 용융층이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겠죠? 천문학자들은 이미 달 기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달의 구조물이나 우주선, 심지어 우주비행사를 위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다면 이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에서 재료를 운반해야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이건 달이 차갑고 지루한 바위가 아니라는 최초의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달은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힘으로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존재입니다. 나사는 이를 발견하기 위해 중력 회복 및 내부 실험실, 그리고 달 정찰 궤도선이라는 새로운 특수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들은 달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된 우주 탐사선이지만 망원경처럼 달 표면만 보는 건 아니에요. 대신 달의 중력이나 시간에 따른 변화처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레일은 달 주위에 썰물과 흐름이라는 이름의 소형 우주선 2대를 보냈습니다. 영리하죠? 이 우주선이 서로 가까이 비행하면서 달의 중력의 미세한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이디어였습니다. 마치 달에 보이지 않는 당김을 서로 다른 곳에서 느끼는 것과 같아요. 달의 중력이 한 지점에서 더 강하면 우주선은 서로 더 가까워지고 약하면 더 멀어졌어요.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달에 실제로 갈 수 없더라도 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주선은 임무를 끝내기 위해 2012년 12월에 의도적으로 달에 추락했습니다. 달의 정찰 궤도선은 조금 다릅니다. 달에 매우 상세한 사진을 찍고 달 표면에 대한 다른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레일과 LRO 정보를 결합해서 이 구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우리가 달 지질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이 용융층은 어떻게 거기까지 왔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어떻게 수백만 년 동안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이는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에요. 달의 핵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열을 발생시켜요. 하지만 쉽게 달의 열이 달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겠지 하고 말 만큼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첫째, 달의 핵은 지구보다 훨씬 작고 덜 활동적이기 때문에 열을 훨씬 적게 생성합니다. 또한 달은 일반적으로 지구보다 훨씬 더 차갑습니다. 물론 온도를 말하자면 말이죠. 표면의 온도가 섭씨 영하 128.9도까지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 내부층이 여전히 흐르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어쨌든 이 끈적끈적한 물질은 달에 대한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천문학자들은 달 지진과 그 발생 원리를 탐구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반용융층이 표면 아래에서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달은 달 자체 외에도 다른 천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거대한 정적 바위라고 생각했던 달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다른 행성이나 달 소행성은 어떨까요? 그들도 표면 아래에 비슷한 움직임을 숨기고 있을까요? 조석과 이와 유사한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 행성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달에서는 정말 많은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달 표면 아래에서 수백만 년 동안 숨어 있었던 거대한 동굴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지난 50년 동안 과학자들은 달 표면이 지하 터널과 동굴로 가득 차 있다고 의심해왔어요. 이들은 용암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용암 동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백만 년 전 달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달은 화산 활동을 겪으며 분화를 일으켰어요.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표면을 가로질러 흐르게 돼요. 용암의 바깥층이 냉각되고 굳어지면서 어두운 물질로 이루어진 단단한 지붕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달의 유명한 암흑지대이며 고대 용암의 어둡고 딱딱하게 굳은 잔해입니다. 하지만 뜨겁고 녹은 용암은 중앙을 통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분출이 끝나고 용암이 흘러내리고 나면 남는 것은 텅 빈 터널, 즉 용암 튜브입니다. 지구에서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유사한 지하 터널이 생긴 하와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곳에서 용암관을 볼 수 있어요. 수십억 년 전 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비록 우리와 비교하면 훨씬 더 광기 어린 모습이었지만요.
실제로 달의 용암굴은 현재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처음 착륙한 곳으로 유명한 마레 트랑큘리타티스 동굴 아래에서 그런 동굴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그 깊이는 최소 103.6m나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굴 시스템은 수백만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지표면 바로 아래에 숨어 있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죠. 이탈리아 트렌토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특수 레이더 기술과 첨단 컴퓨터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기술은 레이더파를 전송하여 지하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파동은 반사되어 지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요. 연구원들은 이 파동이 반사되는 방식을 분석해서 숨은 동굴의 모양과 크기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이 발견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그곳에 모든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동굴은 방사능, 거친 바람, 유성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나사는 심지어 이 동굴 중 일부가 섭씨 17.22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증거도 발견했는데 달에 비하면 정말 아늑한 온도예요. 게다가 거기에는 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2000년 터널 안에서 피난처를 마련하고 달의 전체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 예상치 못한 달의 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물론 동굴을 탐험하고 멋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생명체나 미생물 같은 기적을 발견한다고 해도 실제 동물이나 괴물이 없을 확률은 99%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그것들이 발달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멋진 공포 영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로봇이나 드론을 보내 터널을 먼저 탐사한 다음 터널이 인간에게 충분히 안전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국만 이 작업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도 달 동굴을 미래의 기지로 사용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어 달 탐사와 정착을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